누구나 살아가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랫동안 믿어온 친구에게, 혹은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말이죠. 특히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은 아픈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 괜히 관계를 끊으면 손해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억지로 웃으며 상대와 다시 어울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 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 일을 하세요? 라는 말이었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소문이 날까봐 그냥 참은 겁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 화해의 위험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소처럼 지내는데 상처받은 쪽은 속으로 골마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는 나 혼자 보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화해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가요? 사실 많은 경우 화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손을 잡는 순간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해를 시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잃는 게 두렵기 때문이고, 둘째,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억지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진짜 화해가 아니라 단순히 상처를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처를 덮어두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더 곪습니다. 마치 상처난 자리에 흙먼지를 대충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마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어려서부터 늘 참으라고, 그냥 넘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배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내가 유난을 떠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히 상처이고 그것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용서하고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역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는 변한 게 없는데 나 혼자서만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억지로 웃으며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다른 사람들 챙기며 사시느라 정작 본인 마음은 뒷전으로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억지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분은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이구나, 존중해야 하는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상처 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우리가 흔히 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싸웠으면 화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화해가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억지 화해가 왜 해로운지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까다로워서 같이 다니기 힘들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그냥 억지로 웃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해질까봐 먼저 그날은 내가 좀 예민했어라며 화해를 청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또 비슷한 말을 할까봐 불안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 화해의 문제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상처받은 쪽만 속으로 골마가는 것입니다. 억지 화해가 독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몸과 마음 모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베이면 소독하고 약을 발라야 살이 아물 듯 마음의 상처도 인정하고 돌봐줘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억지로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겉으로는 가려졌지만 속은 골마 결국 더 큰 통증을 불러옵니다. 마치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붕대만 감은 채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결국 용서해 줄 거야. 결국 상대는 자신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더 가볍게 행동하게 되지요. 그러면 관계는 점점 불공평해지고 한쪽은 늘 참는 입장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해를 한다면 그건 진짜 화해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상처를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억지로 손을 잡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키우지 말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 화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모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특정 인물이 늘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며 말을 끊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넘겼지만 속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별일 아니야라며 화해하는 척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뭐라 해도 다 받아주는구나 하고 가볍게 본 것입니다. 결국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억지로 화해하면 상대는 나를 더 소홀히 대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 자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물었는지, 상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화해하지 않는 편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억지 화해는 결국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양보하고 참는 사이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갈수록 결국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진짜 화해는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직 상처가 났지 않았는데, 혹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화해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억지로 꿰매듯 이어붙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만 마음은 빛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이 즉각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지인이 넌 늘 고집이 세서 피곤해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오히려 역시 예민한 애라며 내 마음을 더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는 차분히 마치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글로 적어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는지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삶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두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꾸 불편한 부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번 들어주다 보면 결국 지치고 심지어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혹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선을 그어두면 상대도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만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불편해하는 줄조차 모르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늘 참기만 하는 사람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이건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상대에게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부터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관계로 바꾸는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며 끌려다니는 대신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울타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상대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곱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그 사람에게 묶여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대신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관심을 다시 내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손뜨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를 찾아 들으며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우고 내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삶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나의 세계가 확장될수록 상처 준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으면 내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산책을 꾸준히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를 지켜낸 성취입니다. 오래 미루던 집안일을 해냈다면 그것도 분명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일수록 내 자존감은 단단해지고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로 웃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즐기고 더 멋진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상대는 비로소 나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됩니다. 내 행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명이고 동시에 최고의 복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는 내 자존심을 갉아먹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존재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억지로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내가 내 삶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밝고 단단하게 살아갈 때 상처 준 사람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화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순간 이미 나는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의 실수 끝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마음속에서 미련이 생기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반복해서 다치게 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수없이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지인 모임에 나가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 안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상처가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괴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모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 순간은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사랑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내 삶은 더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시선을 빼앗겨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길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낡은 책장을 넘기듯 내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끊어낼 때 비로소 내 마음은 평온을 되찾고 내 삶은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황혼을 응원하는 황혼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